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카데미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칼럼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운대의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실기실적 체육 특기자 전형의 학생부 반영 교과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주요 변경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광운대의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실적으로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부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논술 이렇게 3가지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를 평가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있습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 봐주시면 되고 면접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광운대는 학생부 종합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논술도 모두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별로 추천 가능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 학생부 반영 방법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 다음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는데요.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어요. 그 다음으로 광운대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자연계열의 경우 경쟁률이 10.1에서 7.1로 하락했지만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5.6에서 11.9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 자연계열의 경우 8.9에서 7.3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인문계열의 경우 9.1에서 10.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은 하락했는데 인문계열은 상승했어요. 그 다음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와 최저 모집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산업심리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수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리고 건축학과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전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였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학종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였고 그 다음으로 2등은 경영학부였어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화학과, 전자바이오 물리학과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높았던 모집 단위, 낮았던 모집 단위도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82 등급의 소프트웨어 학부, 1.94 등급의 환경공학과였고요. 평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2.74 등급의 수학과, 2.63 등급의 산업심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전자재료공학과 2.86 등급이었고요. 컴퓨터정보공학부는 2.9 등급이었습니다. 반면 영어산업학과는 4.11 등급, 국제통상학부는 3.76 등급으로 학생부 등급 평균이 낮은 모집 단위에 속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전기공학과,
3.77등급, 그리고 건축학과 3.94등급이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환경공학과가 6.05등급, 국제학부가 5.2등급이었네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2등급 초중반대, 종합 전형의 경우 3등급 초중반대,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4등급 초중반대의 합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볼게요. 일반고 2.2등급으로 행정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예비 7번으로 2차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 원서 6개 중에 5개는 학종 교육학과로 넣고 광운대만 학생부 교과로 행정학과에 넣은 건데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종은 워낙 합불이 불안정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생기부 퀄을 높이려고 하되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후배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학생이 지원한 행정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의 평균은 2.27이었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2.2등급이었는데 최초 합격한 건 아니고 2차 추가 합격했다고 했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최초 합격을 위해서는 최종 등록자의 내신 등급보다는 학생부 등급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점 후반대 아니면은 2점 극초반대 이 정도 되었어야지 최초 합격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으로 명지대를 보겠습니다. 명지대의 주요 변경사항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되고 전공 자유학부가 폐지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고요. 광운대도 명지대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그리고 교과 면접,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 면접, 명지인재 서류 이렇게 4개의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명지대는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은 20명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 학년별 가중치는 없지만 계열별로 반영 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별 상위 등급 4과목의 성적을 반영해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명지대도 광운대와 마찬가지로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면접이 있겠죠.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고요. 세 번째,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 면접입니다. 이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만 100%로 정성평가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습니다. 명지 인재 면접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생기부로만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명지 인재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까지 평가를 해요. 그 대신 면접이 없는 거죠. 둘 다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작년에 신설된 전형이어서 재작년 입시 결과가 없어요. 따라서 경쟁률 변화는 없고 이 두 전형은 2021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명지 인재 전형이 2개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 낮았던 모집 단위를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문예창작과 정치외교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융합공학부 미술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디지털미디어학과 전기공학과, 낮았던 모집 단위는 바둑학과 물리학과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 면접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는
건축학부 공간디자인 전공,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학과가 되겠고요. 낮았던 모집단에는 산업경영공학과, 전기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 서류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 일어일문학과, 낮았던 모집 단위는 물리학과, 교통공학과가 되겠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도 보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 학과가 1.79 등급, 경영학과가 1.87 등급이었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11 등급의 청소년 지도학과, 그리고 3.81 등급의 생명과학 정보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예술학부 영화 전공, 그리고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이 2점 극초반대로, 학생부 등급 평균 최고 모집 단위를 기록했고요. 바둑학과와 수학과는 최저 모집 단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교과보다는 등급 컷이 낮겠죠. 사학과, 경영학과가 명지인재 면접 전형에서 가장 평균이 높았던 모집 단위였고 중어중문학과, 일어인문학과가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명지인재 서류 전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경영학과가 가장 높았고 중어중문학과, 물리학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로 2등급 초중반대,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등급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교과만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체로 3등급 중반대를 보였는데 명지인재 면접 전형보다 명지인재 서류 전형의 등급이 보다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접 전형은 면접이 있고 서류 전형은 서류만 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합격 수기를 보겠습니다. 일반고 3.6에서 4.1 등급으로 명지인재 서류 전형 자연계열에 추가 합격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이과인데 특히 수학 성적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에게 잘 맞는 대학, 학과, 그리고 전형을 찾아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의 생기부에 맞는 학교, 학과, 전형을 잘 찾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스펙들 중 세특과 자소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독서 기록과 동아리 활동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명대를 보도록 할게요. 상명대는 전년도 수시 전형에서 모집 인원에만 약간 변동이 있고 이외에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폐지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 이렇게 2가지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되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봐주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2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면 돼요. 단 국가안보학과는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여기서 서류는 학생부에만 해당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어요. 서류 평가 방법이랑 면접 평가 방법도 봐주시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전체 경쟁률은 9.11에서 13.81대 1로 상승했네요. 특히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5.67에서 13.24로
2.5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와 낮았던 모집 단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생명공학 전공과 행정학부였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국가안보학과와 영어교육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 애니메이션 전공, 의류학 전공이었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학교육과가 2.16, 애니메이션 전공이 2.34로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에 해당했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3.54 등급의 국가안보학과, 3.15 등급의 지적재산권 전공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식품영양학 전공 그리고 수학교육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휴먼지능정보공학 전공, 가족복지학과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적으로 2등급 중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체적으로 2등급 후반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합격 수기를 볼게요. 일반고 내신 2.9에서 3.1등급으로 국어교육과 학생부 종합 상명인재 전형에 추가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6개 원서 모두 국어교육에 지원할 만큼 국어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6개 모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어 내신은 한 번도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은 이제 학기별로 2.8, 2.9, 3.0, 3.5, 1.7로 하락했다가 상승한 케이스예요. 특히 영어와 수학을 매우 못해서 항상 4등급이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학기에 이렇게 1.7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과 과목으로 영어랑 수학을 선택하지 않고 국어와 사회만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합격한 요인으로 생기부의 특이한 활동을 꼽았습니다. 상명대 교수님께서 면접에서 특이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언급하실 정도로 특이한 국어 교육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수시로 사범대를 쓸 정도의 좋은 성적은 절대 아니었지만 생기부의 양과 질을 높이려고 노력한 끝에 학종으로 사범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생기부의 양과 질 모두를 잡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톨릭대입니다. 가톨릭대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되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인데요. 여기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서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대학,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에서 광운대만 논술이 있었고 명지대, 상명대는 논술 전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톨릭대도 지금 논술 전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최저점이 0점이 아니라 70점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3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1단계에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는데 이때 서류에는 자기소개서가 포함됩니다. 즉 자기소개서랑 학생부인 거죠. 2단계에서는 면접 30%가 있고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방법은 봐주시면 돼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30%와 논술 70%를 반영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최저 점수가 21점이고 최고 점수가 30점이래요. 즉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1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역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13.5에서 18.1대 1로 상승했죠. 특히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의 경쟁률이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를 볼게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의예과, 약학과,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화학과, 수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의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신학과, 물리학과, 수학과였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의예과가 무려 266.4대 1로 논술 전형 경쟁률 최고 모집 단위에 해당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심리학과가 46.2대 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모집 단위는 물리학과, 수학과가 되겠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도 볼게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02등급의 의예과, 1.12등급의 약학과, 그리고 1.91등급의 간호학과, 2.06등급의 의생명과학과, 2.14등급의 심리학과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장 높았고, 반면 프랑스어 문화학과, 중국 언어 문화학과, 국사학과는 낮은 모집 단위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심리학과와 생명공학과였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프랑스어 문화학과, 중국 언어 문화학과, 물리학과가 차지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의예과가 2.43등급, 간호학과가 3.84등급, 수학과가 4.31등급으로 학생부 등급 평균 최고 모집 단위에 해당했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의류학과가 5.41등급, 정보통신전자공학부가 5.4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체적으로 2등급 후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의 평균 등급을 보였고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3등급 후반대의 평균 등급을 보였습니다. 논술 전형은 근데 앞서 살펴봤듯이 교과의 실질 반영 비율이 11%였던 만큼 학생부 등급 평균이 대체적으로 4등급 후반에서 5등급 초반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를 볼게요. 일반고 내신 3.7등급으로 자유전공학과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의 경우 1학년 때는 꿈이 없었어서 별다른 활동을 안 했었고 2학년이 되어서 마케팅과 영상에 관심이 생겨서 이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특강, 활동, 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중 고민하다가 자유전공학과를 쓴 거라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에는 가톨릭대는 복수 전공이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경영학과와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진로를 명확히 더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학생이 3.7등급이었는데 자유전공학과에 최초 합격한 것으로도 모자라 상위로 들어가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면접이라고 밝혔습니다. 면접 때 눈웃음, 그리고 당찬 목소리 등등 이런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들을 면접관님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이렇게 4개 대학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대학을 비교해보자면 광운대와 가톨릭대는 논술 전형이 있었고 명지대와 상명대는 논술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와 명지대는
수시 전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상명대와 가톨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4개의 학교를 다루고 전년도 입시 결과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엄청 간단하게만 다뤘어요.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